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그 일요일까지 이제 2박 3일이죠. 2박 3일 동안 우리가 여름 그 새삼 정전망 공부 훈증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 받는 중에 이제 자산 상사님께서 벌법하실 때 그 윤영 공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주제가 사리 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윤영 공부는 작업 취사에 해당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가, 이번에 이제 이거를 좀 보충을 하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리의 연구력을 얻었다 하고 또 정신의 수양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행을 하지 못하고 보면 그건 아무 무용한 것이라. 그러니까 훈련 중에 여러 가지 이론상의 마음 공부도 하고 뭐 무시선도 하고 다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마지막까지 집에 가 실행을 안 하면 다 그 무용한 것이라, 이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념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여기를 우리가 이제 원학심리성교 학부모교육에서 만드는 건데, 이제 우리 교도용으로 다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겠죠. 유념하지 않고 성공하는 일이 없다. 모든 일은 유념이라 하는데, 유념 공부의 윤역을 들어보면 우리의 이 정신개벽과 재생의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교법을 실천하는 데 있다. 교법 실천에 가지고 재생의세와 정신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인류 각자가 그 교법 실천은 하도록 일상생요법을 제정해 주셨고, 요약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종합해 갖고 이제 선 공부로, 무시선 공부로 다시 종합을 해 주셨죠. 사막을 무시선 공부로 이렇게 종합을 해서 우리 이론상 진리에 다시 부합되도록, 우리의 사막이 이론상 진리에 부합되도록 하는 무시선 공부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을 두었는데, 이게 이제 이 상시응용주의상 교당량 수행 상시훈련과 휴일 과목의 훈련법을 뒀는데,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종합해서 아주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윤영 공부라 이거죠. 윤영 공부하면 그게 모든 일상생활법부터 그냥 뭐 무지선, 무차선 뭐 전체가 다 이 문영 공부, 윤영 공부로 하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내중에 정산종사님께서 문영 공부란 걸 또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중에 이제 그 공부를 깊이 가면 상을 때는 문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윤영 공부를 먼저 하고 다음에 이제 윤영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걸 윤영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 때 배운 내용을 전부 실천을 해야겠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의 결실은 실행으로 거둔다. 아무리 우리가 연구력 알기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 많이 들어서 원리가 사통오달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실행을 안 하면 결실을 못 거둔다 이거죠. 공부와 일을 계획하는 사고력과 공부와 일을 계획하는 사고력과 공부와 일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는 우리 마음을 안정하는 수양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에 나가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보면 그 계획과 그 집중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사고력을 얻고 연구에 사리 연구력을 얻고 정신 수양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경기에 나가서 딱 실행을 못하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고력과 집중력에 실행력이 합쳐져야 공부가 결실을 얻게 된다. 실행이 합쳐져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늘상 여기 법회와도 많이 들어요. 공부도 많이 해요. 엄청 잘할 거예요. 누가 가서 설명하라면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을 해야 효과가 나오는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아는 거에서 실행력을 갖추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행이라는 건 뭐냐? 실행의 핵심은 주의력이에요. 주의력. 주의력이 실행의 핵심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력이란 뭐냐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있지 않냐고 실행하는 마음의 힘을 주의력이라 한다.
그러니까 실행이란 뭐냐면 내가 하자고 하기로 한 거, 안 하기로 한 거를 때에 따라 잊지 않고 실행하면 그게 실행력이에요. 실행하는 마음의 힘. 그렇죠? 아, 아침 저녁으로 연불자선 하자 했으면 그걸 실행을 해야 돼요. 그게 주의력이에요. 잊지 않고 실행을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교정 공부도 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정요법 구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 그랬으면 그걸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게 실행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공부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데 그건 뭐냐면 주의력이라는 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일 공부가 제일 나쁜 문제가 알긴 아는데 잊어버리고 그때 실행을 안 하는 거니까 실행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중에 실행력 중에 핵심이 주의력, 잃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마.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중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선을 실행하는 또 남을 용서하는 인격도 있고 이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도 있고 공심도 있고 신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격이 있잖아요. 그 중에 꼭 내 인격으로서 갖춰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주의력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요. 응?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한 거를 시험 때 잃어버리지 않고 딱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다 했는데 시험 때 딱 잊어먹고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력, 실행력의 핵심은 주의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하나는 결단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주의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과일나무 여러 그루를 내가 밭에 심었다. 이 큰 이게 논이 밭이 하나 있어서 과일나무 여러 개를 딱 심었다 이거죠. 앞에 있는 몇 그루는 그 집 앞에 있는 몇 그루는 가까우니까 마음을 챙겨서 때때로 가지를 쳐주고 거름도 주고 갖고 왔더니 잘 갖고 뭐 거름도 주고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에요. 했더니 커다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랬어요. 근데 저쪽 구석에는 좀 멀고 귀찮게 해갖고 안 갖고 왔어요. 구석진 건 몇 그루는 관심도 주지 않고 가꾸지 않았더니 줄기와 가지와 잎은 무성한데 뭐 나무는 잘 자랐는데 열매가 보잘 것이 없었다. 함께 갖고 함께 심은 나무인데 마음 챙겨 가꾼 것과 안 가꾼 것은 그 결실이 달랐다. 요거 참 좋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었다니까요. 마음 챙겨 가꾼 것과 안 가꾼 것은 그 결실이 달랐다. 우리가 열심히 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마음 챙겨서 실행을 했어요. 뭐 몇 가지는 실행,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실행을 열심히 했고 자선 실행했어. 몇 가지는 또 중요한 건 몇 가지는 실행을 안 했어. 그러면 그 실행한 거는 결실이 나오고 안 실행한 건 결실이 없다 이거죠. 알긴 아는데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와 같아서 챙기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챙기면 그 결실이 나타나고 놓으면 결실이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므로 챙기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고 결국 공부와 일을 할 때도 결실을 거둘 때도 챙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의 실행은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이렇게 참 챙긴다는 것은 뭐냐면 뭐래요? 이게 내가 원래 하려고 한 것과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수습한다 뭐 이런 사전에 돼 있어요. 챙긴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한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요거를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챙긴다는 말을 거기다 막 이 생명력을 넣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뭐 주의 뭐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이걸 챙기는 마음 하면 뭐 애기부터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챙기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를 잘 챙겨요? 우리 바깥에 나갈 때는 꼭 주변인 보고 핸드폰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고 챙기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안 놓고 나오면 이게 오늘 낭패다 이거 어디서 전화 올 건데 모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급한 중요한 일 있는데 핸드폰 안 챙기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저녁이 되면 꼭 이게 충전도 챙겨야 되잖아요. 챙겨야 되고 삼시세끼들이 다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다 주의력이 딴 말로 하면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대종사님께 뭐라 하냐면 유념, 무념이라고 했어요. 우리 말 영어로 mindfulness, unmindfulness 이렇게 했거든요. 이 유념이란 거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챙겨서 실행하는 마음. 주의라고도 하고 유념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주의라고도 하고 유념이라고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의는 잃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이 주의고, 유념이란 거기에 플러스 온전한 생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 온전 생각 취사가 조금 더 들었어요. 말하면 주의가 이 질이 좀 좋아진 거예요. 질이 또 주의를 똑같은데 아주 좀 이게 질이 좋아진 거예요. 영어 사전에도 히드풀리스, 윈드풀리스는 마인드풀리스는 질적 차이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챙기되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이렇게 챙기는 거를 주의 유념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복잡하니까 주의나 유념이나 뭐 같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따라서 실행하는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행하냐? 실행을 챙겨야 된다 이거. 잊지 않고 실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챙겨서 실행하는 마음을 주의라고 하고 유념이라고 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우리가 알아둬야겠어요. 실행은 뭐예요? 실천이요. 결실이다. 실천이라는 건 어떤 거 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실제로 해내는 거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걸 실천이라고 그래요. 실행 중에도 그 결실이다 이거죠. 실행은 챙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실행은 실천이고 실천은 결실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실천으로의 결실인다. 근데 우리는 왜 알면서도 실행을 하지 못할까? 다 알긴 알아요. 좋은 줄을 알아요. 막 선하는 게 좋고 이 마음 공부도 좋고 교법 실천도 좋고 아는데 왜 실행하지 못할까? 어? 누구나 실행을 잘 하고 싶은데 왜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뭘까요? 두 가지가 뭐? 누가 이제 아는 사람? 한번 딱 열고 투에 일을 한번 해봐요. 한번 누가 아는 사람? 이게 딱 열고 한번 딱 대답해봐요. 이런 짱 포인트는 없는데. 습관 때문에요. 아무거나 실행이 안 되는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딱 핵심적인 두 가지. 습관이요. 예? 습관. 이 습관. 근데 습관하면 조금 반쯤 맞았어요. 그냥 습관이 아니라 어떤 습관도 좋은 습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라고. 철석같이 굳은 습관. 그걸 이제 외부로 나갈 때는 그 철석같이 정전 용어라 그냥 단단하게 굳은 습관 이렇게 좀 고쳤어요. 외부 사람한테 쓰기 위해서. 철석같이 하면 어디 정전에 있는 용어 그대로 쓸까봐 단단하게 굳은 습관. 네? 철석 같은 습관. 요게 들어서 실행을 못하게 한다. 철석같이 굳은 습관은 뭐와 같으냐? 굴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굴에 갇히면 아무것도 자유를 잃잖아요. 습관의 굴이라는 게 습관의 굴. 습관이랑 굴과 같아요. 거기 한번 딱 빠지면 거기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습관의 굴이라는 건 굴과 꽉해서 매우 단단하게 굳은 습관은 끌리기 때문이다. 단단하게 굳은 습관은 어둡고 깊은 굴과 같다. 한번 습관의 굴에 갇히면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의 굴을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나와야 돼요. 굴에 맞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길들여진 습관은 실행하는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실행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 습관의 굴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응? 물어보려고 했는데 타오르는 욕심이라 이거죠. 그냥 이렇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차게 마음을 먹을 것만 그냥 먹은데 앞에 보면 불같이 타오르는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냥 실행하는 의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확 덮고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또 하나는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오르는 욕심은 실행하는 의지를 덮어버린다. 이 욕심이 앞을 딱 가려서 안 보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이 습관의 굴을 뚫고 타오르는 욕심을 제어하고 실행하는 요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네, 두 가지가 있다. 그거 다 맞춰보지. 뭐가 두 가지일까요? 응? 안건. 목표와 소원. 어? 너무 목표와 소원.
너무 너무 그냥 간단하게 해야지 그냥 뭐그 서원까지 알고 있고. 어? 그 다음에 그럼 누구요? 우리 저기 우리 잘 아는 저 우리 배성인 교수님 어떻게? 어? 교학 박사 배성인 교수. 이거 뭘까요? 이때 이게 해두가 열리는 거예요. 이때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해두가 열리는 거예요. 뭘까요? 뭐 다 여러 가지 맞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정답이죠. 신심. 이렇게 스카이지 뭐 서원 시심 이렇게 하면 안 돼. 서원 시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총체 총론이 총론 강론으로 들어가야죠. 뭐냐면 한 생각이라 한 생각. 실행하려는 한 생각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습관에 끌리려도 내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탁 떠올라도 그 한 생각으로 이걸 딱 잡는 거예요. 한 생각을 챙기라 그랬거든요. 이 머릿속에 한 생각이 탁 떠올라야 돼요. 그거를 한 생각이라 한다. 실행하려는 의지를 꺾는 수많은 장애 요소 속에도 실행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건 한 생각이라 해요. 그 하나를 잊지 않고 실행하는,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한 생각. 그거예요. 결국은 실천하려는 한 생각. 그거죠. 내가 스승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한 생각. 그죠? 그 신심이죠. 신심을 지키려는 한 생각이에요. 성원을 지키려는 한 생각. 이 실행한 한 생각은 단단하게 굳은 습관의 굴을 뚫고 불같이 타오르는 욕심을 다스려서 실행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그 속에도 다시 불러일으킨다 이거죠. 잊지 않고 실행하는 한 생각을 챙기면 마침내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도 실행을 옮길 수 있다. 그 맞아야 안 그래요. 한 생각이. 그 믿음도 한 생각이고요. 소원도 한 생각이라니까. 그 실천도 한 생각이라니까. 머릿속에 한 생각을 있다 이거죠. 제가 지금 저기 어디요? 그 이제 대학교 처음 1학년 공과대학 들어갔다가요. 저 공릉동에 가서 아주 좀 이게 판자집 같은 데서 하숙을 했다 이거죠. 하숙을 했는데 거기도 한 20명이 막 하숙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잠을 자는데 불을 켜놓은 상태예요. 막 정신이 어지러서 막 이런 걸 막 정신이 이상하게 어지러지래요. 그럼 친구가 너 왜 자꾸 이러냐 왜 자꾸 이래 하냐도 걔는 또 그러단 말을 쓰러졌어요. 그런데 한 생각이 연탄가스 딱 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이거 연탄가스다. 그 생각 안 했으면 둘 다 이제 가신 거예요. 연탄가스 생각하니까 막 기어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집 사람들이 막 두드리니까 나와갖고 깨갖고 이게 살았어요. 그 한 생각이 없어. 그게 한 생각이란 게 어떻게 생겼냐. 평소에 공부하려는 한 생각을 많이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지. 그 영지가 떠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낮잠 자고 이러면요 안 떠올라요. 그런 때 핵심 돌아올 때 그게 힘들어도 이게 안 하는 이게 한 생각을 챙기라는 게 그런 때 있다. 그래서 생명과 중요할 때 생명도 구한다 이거죠. 한 생각이다 이거죠. 다음은 뭐냐? 실행을 하게 하는 다음은 뭐냐? 그게 뭘까요? 다음은 결단이라 이게 결단. 결단이란 건 뭐냐면 하기로 했으면은 하려고 했는데 할까 말까 마지막에 이렇게 멈추는 게 있어요. 그때는 결단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번지 점프가 나도 이게 모르는데 저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떨어져도 다 안 된다는 거, 뭐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나 보려면 무섭거든. 무서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한번 내가 그랬으면 어떻게 눈 감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지. 그게 한 생각이라니까. 백척간두의 진위를 봐라. 낭떠러지 위해서 한 걸음 팍 내딛는 결단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기로 했으면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건 뭐냐면 결단이라는 것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적 생각으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걸 결단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좀 있어. 결단력이란 게요. 중대한 데는 필요하다니까. 어떤 때는 딱 결단력이 있어야 돼서 이 과감하게 이럴까 저럴까 딱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죠.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말하면 법회에 갈까 말까 이럴 때 딱 결단 내리고 그냥 이렇게 좀 다른 거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 결단력이라 이거죠. 챙기는 마음의 실현을 주의라고도 하고 유념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이 결단력과 또 하나는 뭐라겠죠? 이 결단력 한 생각을 챙겨서 우리들에게 실제로 하게 하는 요긴한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근육을 기르듯 우리 마음도 챙기고 단련하면 그 힘을 길러진다. 마음을 챙겨서 실행하는 힘, 즉 주의력을 단련한 아주 요긴한 길이 있다. 다시 말해 한 생각과 결단력을 챙겨서 실제로 행하게 하는 요긴한 법이 있는데 그것을 유무념 대조법이라고 해요. 대종산이 기가 막힌 방법을 해놔. 유무념 대조법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무념 대조법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걸 봤어요. 어느 교당에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 원불교를 이제 알았는데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는데 거기 원불교란 게 진짜 우리 조그만 종교니까 서울에 왔는데 적는 꼴짜기를 내가 이렇게 좀 집을 구하려고 가는데 원불교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거 하나가 딱 붙었잖아요. 우와, 서울에도 원불교가 있구나. 너무나 반가워요. 너무나 반가워요. 서울에 원불교가 있다. 우리 완전 시골에서만 본 거는 대전 가서도 보지도 못하고 시골에서만 본 거예요. 그냥 교당 한번 가보고 서울에 원불교가 있다냐고 너무나 반가워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렇게 교무님이 있어갖고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가. 교무님 막 시골에서 본 걸 막 몇십 년, 10년 만에 본 거니까 이렇게 막 머리 이거 하고 이거 너무 반가웠어요. 중에도. 아이, 나 여기 좀 댕겨도 돼요? 아이, 댕겨도 되지. 뭐 조금 다녔더니 무슨 뭐 이렇게 상실기장이란 게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뭐 갖고 왔어요. 가서 하여튼 한번 써본 거예요. 뭐 계문도 써보고 뭐 써다가 뭐 유념, 무념이란 게 있지. 이게 뭔가 봤더니 뭐 하기로 한 거 뭐 그런 거라고 그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한 달쯤 하니까요. 이게 이상한 힘이. 그동안 뭐 전혀 불가능하게 한 달 한 게 막 팍 떨어져. 야, 이거 뭐 별로목이 다 있다. 별로목이. 야, 그 재밌어서 막 계속 그걸 갖다 쓰면 또 갖다 오고 또 갖다 오고. 그게 유문학 공부를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 50년. 그 50년간 제가 했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무념 대조법이라는 거 있다 이거죠. 지금은 훨씬 더 발전돼 있어. 그때는 뭐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유념, 무념 뭐 이렇게 한 줄 보고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유무념 대조법의 처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 하자는 1단계가 있어요. 하자는 종목과 말자는 종목을 정해야 돼요. 보통 생각하기에 내가 누가 나한테 뭐 싫은 말을 해서 내가 화를 냈다. 그럼 무념 이렇게 적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무념도 유념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하자 하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때 나는 연부를 외우자. 그렇죠? 마음을 돌이키자. 몸살들을 하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 게 유념이죠. 그냥 화를 내는 게 유념이 아니에요. 화내 있으면 화낸 거 바라만 보자. 이렇게 했으면 그게 유념인 거예요. 뭐 그냥 내비도 화난 대로 보고 그냥 바라만 보자. 이렇게 하면 뭐 유념이란 건 하자고 말자고 한 거 같고 안 하고 한 거지 유념이지. 그냥 화내고 뭐 개모범했다 그게 무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뭐든지 하자 말자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종목의 좋은 예는 평소에 길들이기 쉽고 싶은 좋은 습관. 아주 말자는 예의 좋은 예는 반대로 평소에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 요거 말자는 종목이 좋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정한 종목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한 생각을 정한 종목을 잊지 않고 한 생각을 가지고서 늘상 이제 가면서 내가 하지 말자고 했지. 그걸 떠올리면서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생각으로 주의심,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자는 걸 했으면 유념, 안 했으면 무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유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유념했구나. 그럼 하자 말자가 있어야 돼 먼저. 그런데 이거 마지막 단계. 이건 저녁에 대해서 유무념 대조표에다가 내가 유념을 몇 번 했는지 무념을 몇 번 했는지 이걸 적어야 된다. 이거 유무념 대조표 안 적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얼마 가지도 못해요. 조금 하다 말라요.
근데 반드시 적어야 돼요. 대종사님이 적고 숫자까지 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윤영을 몇 번 했냐, 문영을 몇 번 했냐 해갖고 이걸 원칙대로만 되면요. 대부분 2주일이면 끝나요. 2주. 일주일이면 조금 부족하고 2주일이면 끝나요. 습관이. 응? 2주일이면 다 끝난다 이거죠. 다이어트도 2주일이면 끝나는데. 제 윤영 제대로 안 해서 제대로. 해갖고 대조표 쓰고 하자마자 정하고 작전을 짜고 그 다음에 딱 실행하고 대조. 2주일이면 딱 끝난다니까. 그게 대충 보면요. 제가 보면 2주일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2주일마다 한 번씩 가르면 되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게 플랜 두 C라 이거죠. 하자 하는 조목 말자 하는 조목을 정한다. 하자 하는 조목 말자 하는 조목을 챙겨서 대조하고 하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실행한다. 그 다음에 유무념 대조표에 대조한다. 이렇게. 예, 플랜 두 C라고 이렇게 한다. 예? 윤영권 요걸 해. 이걸 경영이라고 해요. 경영. 경영의 원리가 플랜 두 C거든요.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개수를 꼭 6개 안 해도 되고 뭐 1개 해도 좋고 뭐 6개 해도 좋고 한 4개 해도 좋고 자기가 정확한 나름이에요. 1개씩만 해도 됐고요. 2개, 3개 해도 됐고. 유념무념에다가 숫자를 적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숫자를 적기가 뭐 이게 바쁘게 하다 보면 언제 숫자를 참 숫자 잘 적는 사람이 있대. 뭐 언제 맨날 그거만 하는지 말이야. 우리 우인범은요 뭐 이렇게 적으면 뭐 이게 4천 몇 개만 이렇게 적어요. 일주일에 한 달에. 세상에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가 봐. 딴 거 안 하고 맨날 유문념만 대고 뭐 이것만 대고 있는가 봐. 아니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한다. 나 처음 봤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충 생각해서 하루에 반수 이상 했으면 유념이다. 반수 이하 했으면 무념이다. 이렇게 하는 거 대종사님 그렇게 추천했대요. 숫자까지 하는 건 막 요새마다 하는 거고 대종사님 반수로 이렇게 반수. 그런데 이게 한 달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16개 되면 그날은 유념이에요. 이게 무념이 16개 되면 그 달은 무념이에요. 그래서 그 달을 유념달, 무념달. 그 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체크를 하라. 이거. 그래갖고 이걸 또, 뭐, 그러니까 1년간 갈 것도 없지. 한 달이면 그게 고갖고, 이제 그게 유념이면 있겠잖아요. 그럼 이제 오지가 거의 이제 100% 돼가면 이제 그거 놔버리고 다른 걸 해야 돼. 거의 다 뭐, 한 90% 되면 그거 놔버리고 이제 다른 걸 하면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죠. 이렇게 이제 숫자 발을정자로 써도 좋고,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동그라미 가위를 해도 좋고, 정자로 해도 좋고. 이것이 우리 현대에 있어서는 프렌드 C가 우리 교육학에서 CQI라는 거 있어요.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System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적 품질 개선 시스템. 그게 뭐냐? 계획, 실행, 성찰, 피드백. 이게 모든 회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계획, 미리 연마 계획 수립, 미리 준비, 하자는 종목과 말자는 종목 정하기, 하자는 종목과 말자는 종목을 유념조항을 대조하기, 유념하면서 대조하기, 평가 및 성찰, 유무념 대조표 작성.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하자 말자를 하나를 더 집어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챙기는 마음만 있으면 유념이라 하고 공부가 깊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성공을 해야 유념이라 이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쫙 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시내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시간이 빠를까 쫙 해보는 거죠. 모든 정보를 해서 여기 가면 시간도 맞춰보고 시간대가 이때에다가 여기를 맥힐 거고 여기는 안 맥힐 거고 해서 최단 거리를 어디로 빠져나갈까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지도를 모르는 사람 하는데 서울시 흔한 사람은 이제 그 대충 이제 안다 이거죠. 그러면 딱 갔어요. 갔는데 꽉 맥혀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무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제대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 초보자는 그게 유념인데 누가요? 우리 이제 기사님들은 글로 가면 무념인 거죠. 왜 기사님들은 너무 많이 알았는데 거기 이제 잘못 잡혔잖아요. 그게 그날 마침 근데 그날 데모를 했던 누가 그래 거기 딱 막혔어. 그럼 이제 무슨 방송을 안 본 거지. 안 보고 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거기를 피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 이게 이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 가는 거 무지하게 연구를 해요. 가다가 보면 뭐 꽉 막히고 막 광화문 막 대만다 막히고 그래서 막 돌아가고 이렇게 갖고 그래서 이제 연구해서 이 서울시내 잘 빠져나가는 것도 유념을 해야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기사님들은 아주 그냥 그렇게 능숙할 것 같아요. 네? 이 만사성공의 어머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하면 유무념대조를 하면 뭐냐면 유무념이란 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건데 하자는 건 뭐냐면 내가 나하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나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걸 실행하면 자기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신뢰가 커지면 모든 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데 내가 해버리면요. 내가 나를 신뢰하게 되니까 모든 일에 자신과 열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다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집중이 흩어지면 바로 한 생각을 챙겨서 흩어진 마음을 바로 돌이키자.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공부하다 말고 딴 생각하면 바로 내가 이 돌이켜서 집중하자. 이 되잖아요. 좌선할 때 딴 생각 나면 바로 집중하자. 집중력이 생긴다니까요. 매일매일 사고력 대표를 쓰면요. 사고력이 생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력 하나 갖고 유념 공부 하나 갖고 집중력, 사고력, 자기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성공의 어머니라니까요. 다시 말해 유무념대조 공부로 주의력을 증진시키면 챙기는 마음이 실현하면 자기신뢰가 높아져 스스로 공부하는 열정이 지속되고 사고력과 집중력이 증진돼서 만사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유무념대조 공부는 만사성공의 어머니다. 모든 일 이거 하나 갖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하고 싶으면 이 주의력을 길고 이 유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